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셀트리온이 글로벌 혁신 신약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2028년까지 13개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임상시험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산업부 김수진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이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내후년인 2027년 나스닥 상장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얘기했는데 이 상장 얘기가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셀트리온 홀딩스의 나스닥 상장 이슈는요, 지난해부터 거론이 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공식 석상에서 직접 밝혔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서 회장이 JP모건 컨퍼런스에서 지금은 심각한 저평가 상황인 만큼 상장하기 적합한 때가 아니라고 밝혔고요. 2027년이면 적당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을 하고 2년 뒤인 2027년 나스닥 상장을 고려한다고 밝혔는데 이게 셀트리온 홀딩스가 순수 지주회사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매출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언급을 했는데요. 이제 사업 부분에서 매출을 낼 수 있는 회사를 인수한다는 계획입니다. 때문에 올해 4분기에 대규모 M&A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3, 4분기면 국내 증시가 저점을 회복한 뒤에 M&A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게 이제 서 회장 발언인데요. 이때 한계 기업에 직면한 우수한 국내 기업을 M&A에서 좋은 기업이 쓰러지지 않도록 돕겠다는 겁니다. 네, 이 셀트리온이 노리는 곳이 이 건강기능식품 기업이라고 하던데 이 사업은 왜 필요한 겁니까? 네, 사실 건강기능식품 분야가 의약품에 비해서 허가나 개발이 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고요. 제약사 생산 시설이나 기술을 일부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제약 바이오 회사의 대표적인 캐시카우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서 회장은 건강기능식품 중에서도 K푸드나 홍삼이라는 키워드를 언급했습니다. 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셀트리온이 처음으로 이 글로벌 혁신 신약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이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이 내용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죠. 네, 서 회장의 장남인 서진석 대표가 13개 신약 후보 물질의 개발 일정을 첫 공개했는데요. 이게 곧 신약 명가로서의 청사진을 내놨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보시면 2028년까지 13개 물질에 대한 IND 제출을 모두 마치겠다 이런 일정을 발표를 했고요. 올해에만 IND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신약 후보 물질이 4개나 됩니다. 네, 오늘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현장에서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어제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유럽 제약사와 2조 원대 수주 빅딜을 맞춰서 좀 화제가 됐지 않았습니까? 이제 존림 대표는 이런 견고한 성장세를 계속 이어가면서 지난해 연매출 역시 전년 대비 15에서 20% 정도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최근 항암제 트렌드죠. ADC 전용 생산 시설을 가동을 하고요. 수주 규모가 증가하는 만큼 18만 리터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춘 제6공장을 2027년까지 준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공장이 완공되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총 생산 능력이 96만 리터가 넘거든요. 이렇게 되면 초격차 세계 1위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김수진 기자였습니다. 이 삼성과 LG라는 굴지의 글로벌 기업이 버티고 있는 한국 IT 가전 시장이 점차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이 공급 과잉 속에 물량 밀어내기에 급급한 중국의 국내 상황과 이제는 쓸만해진 중국산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달라진 태도에 중국산의 상륙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산업부 김대영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오늘 한국 법인을 만든 샤오미가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제품들을 대거 공개를 했죠.
네, 맞습니다. 그동안 샤오미는 네이버 등을 통해 판매를 해오다 이번에 한국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샤오미가 한국에 진출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샤오미 코리아는 오늘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로운 제품을 대거 쏟아냈습니다. 스마트폰을 비롯해 TV, 웨어러블, 보조 배터리, 로봇 청소기 등 14개에 달합니다. 스마트폰 부문에서는 유명 카메라 브랜드인 라이카와 공동 개발한 제품과 내구성을 강화한 제품 등 두 종을 선보였는데요. 두 스마트폰 모두 구글과의 협업으로 서클 투 서치 기능과 AI 비서 제미나이가 적용된 것이 특징입니다. 서클 투 서치는 손가락으로 화면에 동그라미를 그리면 앱 전환 없이 검색 결과가 제공되는 기능인데요. 이미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 시리즈에 최초로 탑재된 AI 기술입니다. 이 샤오미는 또 TV 4종과 워치 등 웨어러블 제품 3개와 보조 배터리 4종, 로봇 청소기도 함께 출시했습니다. 네, 이 샤오미 제품 이 직구로 사서 쓰셔본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경쟁 제품보다 이게 엄청나게 낮은 가격이 강점인데 이번에 선보인 신제품들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샤오미는 당초 20만 원대 스마트폰을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공개된 가격은 더 높았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2개 모델에서는 저장 용량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는데요. 가장 싼 게 39만 원대, 가장 비싼 건 64만 원대로 구성됐습니다. 샤오미는 해당 제품을 유럽에서는 약 97만 원에 판매한다며 한국에서 더욱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했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출시된 삼성전자의 중저가형 스마트폰인 갤럭시 A16 LTE 가격이 31만 9천 원입니다. 이 사실상 가격 차이가 크진 않죠. 국내 로봇 청소기 시장을 점령한 중국의 로보락, 여기도 샤오미가 투자한 곳인데요. 이번에 샤오미가 내놓은 로봇 청소기 신제품 가격은 74만 9천 원입니다. 프리미엄 라인인 삼성전자의 비스포크 AI 스팀 로봇 청소기보다 100만 원 저렴합니다. 네, 아직 우리에겐 조금 낯설지만 이 샤오미 스마트폰 전 세계 판매량이 삼성, 애플에 이어서 이미 3위네요. 네, 맞습니다. 샤오미는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점유율이 14%로 3위입니다. 지난해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 점유율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애플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회사 모두 1년 전보다 1%포인트 하락했는데요. 샤오미만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상위 5대 스마트폰 브랜드 중 샤오미의 지난해 출하량이 15.4% 늘어났는데요. 스마트폰 교체 시기가 늦춰지는 시점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인 것도 주목해볼 요인입니다. 물론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여전히 삼성전자와 애플이 장악하고 있는데요. 샤오미가 한국 법인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뛰어든 만큼 외산폰의 무덤이라는 징크스를 깰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조니우 샤오미 코리아 사장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And building partnerships with industry leaders across various sectors, and also expanding local talent pool. And we believe that by this approach, this can allow us to create products and service that truly resonates with our users' lifestyle and expectations. 네, 어쨌든 샤오미가 이 국내 법인을 세우면서 제품 AS나 여러 면에서 좀 좋아질 텐데 이 전문가들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네, 사실상 그동안 중국 가전제품이 한국에서 고전했던 이유가 바로 애프터 서비스 부족 문제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샤오미는 그동안 국내에서 제품을 판매해왔지만 이 AS를 이 외주업체에 맡겨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국 법인 설립으로 고질적인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사실상 별다른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네. 샤오미 코리아는 AS 문제에 대해 소비자가 공식 판매처를 통해 제품을 구매한다면 서비스 센터를 통해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론적인 입장에 그친 셈인데요. 또 다른 중국산 제품의 약점으로 꼽히는 문제가 바로 보안입니다. 그나마 로보락의 로봇 청소기가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등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인지도는 높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샤오미가 보안에 대한 우려를 잠재운다면 알리바바나 테무처럼 국내에서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인터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로봇 청소기 같은 소비재를 경험한 소비자가 있다면 샤오미 제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브랜드 허들을 넘을 수 있는 인지도는 생겼을 거고요. 중국 제품에 대한 보안 기능에 대해서 우려사항이 최근에도 있어서 그런 보안 사항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 거냐, 이게 관건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에 대해 샤오미는 스마트폰에서 사용자 데이터는 클라우드에 업로드되기 전 모든 개인 식별 정보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했는데요. 해외 서버가 유럽에 위치해서 중국으로 데이터가 유출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김대현 기자였습니다. 섬세한 디테일들을 쌓아 완성된 순수하면서도 강인한 외장 디자인, 그리고 편안한 가구로 채워진 거실을 옮겨온 듯한 내장 디자인으로 볼드 프리미엄 SUV의 본질을 새롭게 정의한 이 올 뉴 팔리세이드입니다. 증시 이슈 짚어보는 박혜린의 마켓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 시황부터 빠르게 살펴보죠.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소식이 전해진 오늘 증시는 상승분을 반납하긴 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이 외국인의 자금을 유입했다는 분석이고요. 오늘 가장 주목받은 업종도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동맹국 활용 발언 이후 조선주가 연일 힘을 받고 있죠. 증권가에선 조선주의 주가가 높아진 것은 다소 부담이긴 하지만 상선 사이클과 강달러 환경, 트럼프 휴가까지 어우러져 당장 조선주의 상승 랠리가 꺾이지 않을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빠른 상승 가도로 이어가고 있는 조선주. 그런데 조선주도 다 같진 않다는 거 아시나요? 여기에 투자자들이 주목한 업황 포인트까지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별 주가 상승률도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조선주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동안 상승 랠리를 주도해오던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그리고 소외되어 있던 삼성중공업, 이렇게 조선업의 빅3가 있습니다. 이들의 차이점은 크게 보면 방산 사업을 하느냐와 높아진 환율 효과를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다른 두 기업과 다르게 삼성중공업은 방산 사업을 하지 않고 해양 플랜트에 집중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고요. 또 조선주들은 달러가 오르면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인데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환해지 비율을 70에서 80% 정도 가져가는 것과 달리 삼성중공업은 환해지 비율 100%로 강달러의 수혜를 받지 못한다는 점도 차이점입니다. 즉 방산과 강달러가 이슈의 중심이라면 HD현대중공업 등이 해양 플랜트나 환율 리스크가 주목받는다면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는 거죠. 따라서 지난해 말부터 트럼프 휴가로 해양 방산 섹터가 먼저 힘을 받을 땐 삼성중공업은 소외되었던 경향을 보였는데 최근엔 트럼프 당선인의 대중 정책으로 해양 플랜트 물량이 한국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자 전 세계 LNG 운반선 건조 1위인 삼성중공업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에 시장의 시선이 옮겨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트럼프 당선인이 화석 연료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서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생산 설비 대표주자인 삼성중공업에 뒤늦게 이렇게 투심이 집중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조선업종은 계속해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투자 포인트 꼭 짚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의 시선보다 한 발 더 빠르게 움직여보죠. 지금으로부터 약 열흘 뒤 국내 실적 발표 시즌이 예막합니다. 지난해 4분기 기업들이 어떤 성적으로 마무리를 했을지, 그렇다면 올해 1분기 분위기는 어떨지 궁금하시죠? 제가 자료를 공수했습니다. 일단 전년 아쉬운 성적을 내다가 환골탈퇴한 종목부터 살펴보죠. 오늘의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상장사에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흑자 전환한 종목 어딜까요? 바로 CS윈드와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입니다. 지난해 4분기 CS윈드는 전년보다 매출이 100%, 미래에셋증권은 140%,
삼성증권은 126%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요. 각각 영업이익도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전년과 비교해 가장 크게 성장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은 어딜까요? 영업이익 기준 증가율이 가장 높은 종목은 세아 베스틀지주, SK하이닉스, HMM, 셀트리온, 한국금융지주가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는 다 지나간 거고 올해 실적 가늠해보고 싶으시다고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종목은 1위 셀트리온, 2위 HD현대중공업, 3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4위와 5위를 각각 넷마블과 LG화학이 차지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신약 개발을 선언하며 이슈가 됐었는데 지난해 4분기 또 올해 1분기 모두 탑5를 지키는 듯 실적 전망까지도 굉장히 밝다는 점 확인하시고요. 반대로 지난해 1분기에 비해 실적이 급격하게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과 현대건설, 삼성 SDI, OCI 홀딩스, SO일 등이 거론된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코스닥 종목들 정리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톡톡이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집을 사지 않고 전세를 한 번 더 살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전세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주춤하던 서울 전세값이 다시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입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값 비율이 어느새 60%를 넘었지만 집을 사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높은 금리와 대출 규제 속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맞자 다시 한번 전세를 찾고 있습니다. 손님, 문의 전화 없어요. 예, 아예 없어요. 웹투자는 문의만 있지 실제는 없어요. 전반적으로 침체입니다. 그래서 집을 안 사요. 매물 나와도 광고도 잘 안 하고 그래요. 집을 사는 대신 전세를 선택하는 사람은 늘면서 쌓여있는 서울 아파트 매물은 9만 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춤하고 있는 전세값이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제도가 시행되고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전세값이 크게 오를 것이란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입주 물량이 지난해보다 많이 줄고 또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눌러앉으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매매보다는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오를 것 같아요. 입주량이 늘어도 전세 공급은 안 늘어날 것 같아요.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집을 새로 구매하기보다 전월세를 선호하는 심리는 당분간 뚜렷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해마다 4번씩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MSCI 지수 종목 변경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방산 기업인 LIG 넥스원과 이 조선사 HD현대미포의 편입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김원규 기자입니다.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지수 MSCI 한국 지수가 다음 달 리밸런싱됩니다. 지수에 편입만 되면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직전 정기 점검일인 2024년 11월에 편입된 현대로템은 외국인이 당월과 이월 1,500억 원, 40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같은 기간 트럼프발 고환율과 비상기업 등 대내외 리스크로 코스피에서 각각 4조 원, 3조 원이 순매도된 것과 차이가 명확합니다. 지수 편입에 필요한 조건에 가장 충족한 종목은 HD현대미포로 신조선가가 상승하면서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추산치가 6.5% 상향했습니다. 주가도 지난 한 해 60%가량 오른 데다가 올해도 1.5% 넘게 상승하며 시가총액 규모도 연일 늘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 수출이란 트럼프 당선인의 기조에 LNG 운반선 수요와 함정의 유지보수 정비 사업 기대감에 업종의 투심도 개선 중입니다. 최근 주요 조선주의 목표가는 최대 20% 상향 조정된 데다 다음 달 지수 편입은 또 다른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방산 또한 해외 분쟁 개입을 줄이고 안보 비용을 각국에 전가하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덕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별 국가의 자체 무기 구입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게
세계 주요 방산 수출국으로 떠오른 국내 방산의 호재란 진단입니다. 특히 지난해 70% 가까이 상승한 LIG 넥스원이 이달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이번 지수 편입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시총과 유동시총, 외국인 지분율이란 편입 조건 중 이번 시총 기준은 약 6조 원으로 그 시점은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HD 현대 미포와 LIG 넥스원 주가가 약 15일 내로 15%에서 20% 더 상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다소 촉박하기 때문에 포함이 어려울 수는 있으나 다음 리밸런싱인 5월에 포함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지난해 중국과 중동 지역 국가 간 공세에 힘을 못 쓴 화학과 2차전지에서 7개 종목이 편출될 전망입니다. 현재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엔캠 등이 거론됩니다. 증권가에선 MSCI 한국지수 92개 종목이 편입보다 편출이 많아 2월 이후 90개를 밑돌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로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우리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비상한 상황을 정면 돌파해내겠습니다. 일시적 수요 정체, 캐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터리 업계를 위해 정부가 첫 지원에 나섭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내 전기차 시장은 전 세계 주요국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역성장하고 있는데요. 연관 산업인 국내 배터리 업계도 2021년 이후 둔화세를 면치 못하고 있죠. 정부는 2차 전지 기업들이 이러한 수요 둔화로 투자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고 판단,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긴급 처방을 내놨습니다. 올해 전기차 산업을 뒷받침하는 배터리 등 소부장 기업에게 지난해보다 2조 원 더 늘린 7조 9천억 원의 정책 금융을 투입하고 4개 2차 전지 특화 단지의 인프라 구축에도 지난해보다 60억 원 늘어난 252억 원을 공급합니다. 천연, 흑연 등 2차 전지 핵심 광물 공급망의 경우 중국 의존도가 높아 그동안 아킬레스건으로 꼽혔는데요. 기업의 연구개발과 투자에 더 많은 세금 감면율을 적용하는 국가전략기술에 2차 전지 핵심 광물인 양극재, 금속, 화물 재련 기술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기업의 자체적인 수입 다변화 사업의 공급망 안정화 기금과는 별도로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원책도 마련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차 전지 음극재인 흑연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탈중국 공급망 구축에 주력 중인 포스코 그룹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최근 2차 전지 주요 공급망 기업들은 전기차 캐즘과 중국의 저가 공세 등으로 가동률 저하와 영업이익 적자를 겪고 있는데요. 때문에 그동안 업계에서는 공급망 기업에 대해 미국, 일본과 같이 한시적으로 생산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수요 기업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도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보조금 폐지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인데요. 이를 위해 본격적으로 업계와 함께 머리도 맞댑니다. 기업 구조정형 논의에 중점을 뒀던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업종별 동향 점검과 재정, 세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개편한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다음 달부터는 민관 합동회의로 확대해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였습니다.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